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차 세계대전 공부하고 러시아 혁명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뒤에 이어서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어, 중국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나라들, 우리 여러 나라로 조금 묶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도나 동남아시아, 오스만 제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어떠한 활동들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정도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중국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거야. 1912년에 이제 신해혁명을 통해서 청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었던 중화민국이 탄생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화민국이 제대로 흘러가지가 못했었지.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인물이 혁명을 배신하고 스스로 독재자가 되는 독재 체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 같은 경우에 뭐 황제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보여주기도 했었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고 중국도 그 상황 속에 휘말리게 되면서 역사가 점점 더 복잡하게 중국 사회도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중국이 1차 세계대전에 휘말릴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잖아. 자, 중국은 1차 세계대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일본이 중국 땅으로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통적인 영국의 동맹 국가였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편, 즉 연합국, 그다음 삼국 협상 이쪽 편에 붙습니다. 그래서 참전을 하게 되는데 유럽은 너무 머니까 유럽에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땅에 있는 독일이 갖고 있던 어, 독일이 갖고 있던 지역을 접수를 합니다. 자, 산둥반도가 어디냐면 중국의 이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중국이 갖고 있던 산둥반도에 들어가게 돼서 이쪽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을 빼앗으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한 게 되는 거야. 자, 일본 애들은 이 산둥반도 지역을 자기들의 영역으로 만들면서 중국 정부의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총 5가지 파트를 21개조의 조항으로 나누어가지고 중국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나마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독일이 원래 갖고 있던 산둥반도 지역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양도에서 받는다. 두 번째, 일본이 원래 갖고 있던 남만주, 내몽골. 그 남만주랑 내몽골이 중국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남만주 지역이고요. 내몽골은 한 이 정도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중국의 약간 변두리 지역에 있는 이권들을 일본이 갖고 있던 걸 더욱더 강화한다. 뭐 철도나 토지나 광산 개발 등에 대해서 일본이 갖고 있던 이권을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중국에 어떤 철강 회사가 있었는데 이 철강 회사를 일본과 공동 운영한다. 자, 그다음에 정치, 재정, 군사 분야에 일본인 고문을 초빙한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중국의 정치랑 재정, 군사 부분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조항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 조항 전부 다가 뭐다? 일본이 중국에 야금야금 들어가려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요구했던 21개조 요구를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위안스카이는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를 승인해 버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갖고 있었을 거고, 자, 중국인들은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좀 혼란이 안정화되게 되면은 21개조 요구가 철폐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파리 강화 회의에서 21개조 요구가 철폐되기를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주된 목표는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승전국들의 이득을 굉장히 높이 하려고 했던 게 파리 강화 회의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국 편에서 싸웠던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에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결국에 중국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21개조 요구 물리치자. 일본 더 이상 중국에 진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19년 5월 4일 날 발생했던 이른바 오사 운동입니다. 우리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 이후에 1919년 3월 1일에 우리가
3.1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엔 같은 해 5월 4일에 반제국주의, 반일본 민족 운동이었던 5.4 운동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주로 21개조 요구를 철폐해라. 그 다음에 일본이 가져간 산둥반도의 핵심 도시 칭다오를 중국에 돌려줘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베이징 학생들이 선언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21개조 요구에 대해서 5.4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의 정의가 있고 어진길이 있으며 공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회담 여기서 말한 거 뭘까? 파리 강화 회의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칭다오를 돌려주고 산둥반도죠. 산둥반도를 다시 중국에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를 미략을 취소하는 것. 중국과 일본 사이의 미략이 뭘까요, 얘들아? 이게 바로 21개조 요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취소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산둥반도가 망하면 중국도 망합니다. 국민대회를 열어서 연설을 하고 견고한 의지를 알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일본에 반대하고 21개조 요구를 철폐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1919년 5.4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쯤에서의 중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에 중국에서는 위안스카이가 죽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군벌들이 난립하는 상황. 즉, 각 지역에서 군사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중국을 쪼개져서 각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당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꼽아보자면은 첫 번째 이러한 군벌들을 타도해야겠지요. 다시 군벌들로 인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 첫 번째 중국에서 중요한 일이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군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꾸물꾸물 산둥반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누구? 일본 세력들 역시 타도해야 되는 게 중국이 당시 취해야 되는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중국 역사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다시 한번 잘 해보기 위해서 활약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신의 혁명과 삼민주의로 유명했던 순원 선생입니다. 자, 순원 같은 경우에는 위안스카이와 군벌들로 인해서 한 번 좌절되었던 중국의 혁명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자 했었어. 다시 한번 군벌을 몰아내고 중국에서 혁명을 성공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순원이 이 시기에 이끌었던 단체를 우리는 중국 국민당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하지만 순원은 국민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군벌들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 때문에 순원은 중국 북쪽에 있는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던 국가의 지원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그 국가가 어디였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소련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기억하고 있을 거야? 소련은 무슨 당? 그죠? 소련은 사회주의고 공산당입니다. 자, 결국에 순원의 국민당이 소련과 연합된다. 이거는 중국 내부에 있던 중국 당시에서 한참 성장해 나가고 있던 공산당과 국민당이 힘을 합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중국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던 국민당과 그 다음에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에 개의치 않고 노동자 계급 전 세계에 있는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 계급을 위하는 공산당은 사실은 서로 같은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서로 추구하는 이상이 달랐기 때문에. 하지만 순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 시기에는 중국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 다시 한번 좌절되었던 중국 혁명을 부활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산당과 손을 잡습니다. 우리는 중국 역사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하나로 합치는 이 사건을 국공합작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한 번 더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국공합작을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차 국공합작의 목적은 뭐였다? 당시 1920년대에 중국의 여기저기 세력을 나누어 갖고 있었던 군벌을 타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군벌을 타도해가는 과정에서 순원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원의 뒤를 이었던 두 번째 리더였던 장제스가 국민당군을 이끌고서 결국에 군벌 정부를 몰아내고 중국을 재통일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국공합작은 성공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국공합작이 처음에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누구와 싸우기 위한 거였지?
자, 군벌을 싸우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군벌과의 싸움이 끝난 이후에 장제스는 더 이상 공산당과 힘을 합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 국민당의 리더였던 장제스는 공산당을 배척하고요. 국공합작은 결렬됩니다. 결렬되었다는 것은 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한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국민당은 공산당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였다 해서 국공내전. 그리고 이 시기는 1차 국공내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국민당이 공산당을 압박하게 되고요. 공산당은 당시에 상대적으로 국민당보다 열세였기 때문에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을 피해서 더욱더 지방으로, 시골로, 먼 곳으로 뺑글뺑글 전 중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긴 거리를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 대장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대장정을 이끌었던 공산당의 리더가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이 이 시기에 대장정을 이끌면서 공산당 내부에서 그 입지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고 나중에 공산당 전체의 리더가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마오쩌둥의 대장정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1차 국공내전으로 다시 한번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우면서 약간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둘이 정신없이 싸우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본이 중국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1931년에 만주를 장악했던 일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본토를 침략하게 되는데 밀려오는 일본군에 맞서서 지금은 우리가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은 일본을 막아야 된다. 라고 해서 마오쩌둥과 장제스는 다시 한번 힘을 합치기로 결심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2차 국공합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vs 일본 이렇게 써줘야겠지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싸울 대상이 없어졌잖아. 국공합작이 이제 일본이 물러가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내전에 들어가는 게 2차 국공내전이고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산당이 승리를 하면서 중국 본토를 장악하게 되고요. 국민당은 공산당에 쫓겨서 타이완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중국 상황이 이때 야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중국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민족 운동. 인도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까 안 했을까? 얼핏 생각하면은 인도는 유럽과 굉장히 멀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도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자, 인도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활약을 하면 전쟁 이후에 인도인들에게 너희들 우리가 자치권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인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국을 위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오히려 식민 통치를 강화합니다. 거짓말쟁이였어.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영국이 인도에서 실시했던 법률이 뭐냐? 롤러법이라고 하는 법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 법률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면 반영운동을 하는 인도인들을 재판 없이 감옥에다가 영국인들이 가둬버릴 수 있게 하는 법률이었어요. 재판 없이. 상당히 강력한 식민 통치 방법이죠. 왜 우리나라도 1910년대 무난 통치 시기에 일본 군인들이 일본 헌병 경찰들이 이제 재판 없이 한국인들에게 태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법률들, 태형령 같은 것도 있었잖아, 그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인도에서는 이제 영국인들이 인도인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둬버릴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실시가 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런 가혹한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인도인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고 이때 인도인들의 분노를 앞장서서 이끌어서 반영운동의 리더가 되었던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아저씨 바로 간디가 되겠습니다. 간디 하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그 아이콘이 있죠. 간디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메시지 바로 비폭력과 불독촉입니다. 자, 폭력을 사용하지 않되 절대로 영국에 굴복하지는 않는 이것이 바로 간디의 반영운동의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간디는 영국에서 당시에 소금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인도의 소금 생산이랑 판매를 통제시키고요. 영국 소금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려서 굉장히 비싸게 인도에다가 팔아먹는 법률이었는데 소금은 또 생활 필수품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때 간디는 소금법에 반대하면서 소금 행진이라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독립운동가였으면은 소금법이 실시되었다면 뭐 어떤 식으로 했겠어? 뭐 영국의 소금 공장을 막 불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소금 이렇게 막 수입되는 그런 뭐 배를 폭발시킨다거나 막 그런 식의 투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간디 같은 경우에는 비폭력 불복종이었기 때문에 소금 행진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행진을 통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합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소금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 수십 명과 함께 보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이런 뭔가 바구니 같은 걸 들고 있네요. 소금을 채취한다라고 하면서 바닷가로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바닷물에 있는 소금을 손으로 이렇게 탁 드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일종의 정치적인 시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영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비폭력적인 간디의 정치적인 행위를 강하게 탄압하기는 어려울 거야. 뭔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 그지? 하지만 간디는 보여주는 거야. 나와 인도인들은 언제라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폭력보다 더 무서운 비폭력으로서 자기들의 불만을 강하게 인도에 표현을 했던 거지. 간디를 따라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은 수십 명이었지만 간디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러한 소금법과 영국의 그런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수십만까지 불어났다고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국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인도인의 숫자가 막 10,000명을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국적인 반영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간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간디야. 그래서 간디의 생일에는 심지어 인도는 빨간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빨간 날이 좀 많으면 좋겠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생일 안 되나?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볼 거야. 자, 베트남은 1차 세계대회 참전했을까 안 했을까? 얼핏 생각하면 안 했지만 역시 했습니다. 왜? 프랑스가 베트남에 약속하는 거야. 야, 너네 우리 1차 세계대회 끝나고 독립시켜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예상했을 겁니다. 약속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 당시에 베트남에서 정치운동을 하고 있었던 호치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 파리 강화회의에 찾아갑니다.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해. 아직 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파리 강화회의에 가가지고 베트남의 독립을 주장하면은 당시에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인 많은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베트남의 독립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안 들어줍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강대국들, 승전국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프랑스 승전국이잖아. 베트남의 욕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결국에 호치민은 외교 활동으로는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을 하여서 주로 이제 힘을 사용을 해서 베트남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고요. 호치민 등의 활약을 통해서 결국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서 베트남의 독립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역시 호치민이 되겠고요. 자, 베트남 이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와 정신없이 싸웠고요. 필리핀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싸웠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지만 에스파냐와 미국이 싸우게 되면서 이후에 미국이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먹어섰죠.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필리핀과 미국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인 오스만 제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하필 독일, 오스트리아랑 친구를 먹으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국가가 됩니다. 자, 패배한 이후에 연합국들,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오스만 제국의 내정 간섭을 실시하는 등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터키 사람들, 튀르키예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독립전쟁을 실시를 해가지고 오스만 제국의 주권을 강대국들로부터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서 당시에 황제, 술탄이 다스리고 있던 제정을 폐지시키고 공화정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터키 공화국, 지금은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들까지 알면 좋겠지만 너무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면 좋지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뭐 중국이나 일본, 서양보다 뭐 베트남, 인도, 오스만 제국 이런 쪽은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적어도 그냥 이 정도. 오스만 제국이 나중에 튀르키예 공화국이 되었다.
오스만 제국이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 그지? 근데 지금 오스만 제국이 어디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중학생 수준에서 딱 이 정도 정리를 해주면 선생님은 만족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공부해서 중국은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공부를 합시다. 자, 중국의 당시 상황은 군벌들 때문에 분열되어 있었고요. 일본이 야금야금 밀고 들어와서 21개조 요구 같은 것들을 1차 세계대전 중에 요구를 했지요.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오사운동이 일어났고요. 이후에 군벌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고요. 1차 국공합작 이후에 군벌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나니까 국민당의 장제스가 공산당 마오쩌둥을 탄압하게 되면서 1차 국공내전이 벌어집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 다시 힘을 일시적으로 합치는데 왜? 일본과 싸우기 위해 2차 국공합작이 일어납니다. 이때 중일전쟁이다. 여러분 이 정도도 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중일전쟁이 끝났어. 중일전쟁이 끝났으면은 국공내전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됩니다. 2차 국공내전이고요. 여기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소금 행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이 프랑스와 싸웠고요. 필리핀은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와 싸워서 독립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바로 독립에 성공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독립 운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독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파리강화회의가 끝나고 3.1운동을 했을 때 바로 독립에 성공하지 않았잖아, 그지? 하지만 계속해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독립운동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나라들에서도 꾸준히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터키 공화국, 지금 이름 바꿨죠? 튀르키예 공화국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대공황과 전체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전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과 연결되는 바로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싹 공부하고 2차 세계대전 싹 공부한 다음에 기말고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